우울해지는 기분에 빠지는 건 100이면 100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근데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건 그 중에서 한 5%? 많으면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울할 때 몸을 쓰지 않으면 진짜 우울증이 돼요. 몸을 쓰라는 건 활동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활동을 통해서 감각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는 나무 향이 좋아. 나는 오크 향이 좋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 후각적인 활성화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아픔, 큰 슬픔일수록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용어는 굉장히 많긴 한데요. 제가 사실 제 책에 적은 재미있는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 우울증에 걸린 또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그 인칭 대명사 중에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임상 경험을 비추어 봐도 우울증 환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반대로 조증에 걸린 환자들은 나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꿈 같은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울하면요, 자꾸 모든 관점들이 자신에게로 모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내가 아닌 세상, 타인, 친구, 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확장이 되어 가는데요. 우울해지면 그런 관점이 점점 좁아져서 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요. 심지어는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딱 모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 초점이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특히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지? 내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지? 라고 과거의 나의 어떤 실수, 후회, 잘못됨,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선택들, 이런 나의 과거 문제로 자꾸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랑 사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여기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추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해지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합니다. 생각으로, 말로요. 그리고 그런 우울 반추, 또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자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들고 기운을 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상대에게 얘기를 하면 상대도 같이 우울해지고요. 이런 식의 언어 방식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런데도 우울해지면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증상이거든요. 우울 반추는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게 우울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자꾸 내 자신의 결점만 떠오르고, 자꾸 옛날에 실수했던 것만 자꾸 많이 떠오르고, 후회가 자꾸 반복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붙들고 늘어나지 말고요. 내가 조금 요즘 기분이 좀 우울한가 보다. 요즘 내가 번아웃에 좀 빠졌나 보다. 요즘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졌나 보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 그 생각에 자꾸 빠져들 게 아니라 기분을 조금 전환하자. 내 자신에게 좀 기운을 불어넣자. 내가 조금 더 활기가 생길 수 있으려면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꾸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결점만 떠오르고 고쳐야 될 점만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자꾸 몰입한다면 내가 우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더 기운을 내라는 신호구나, 기운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우선 치료적인 걸 제외하고요. 사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는 일들을 누구나 겪잖아요.
우울해지는 기분에 빠지는 건 100이면 100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근데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건 그 중에서 한 5%? 많으면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울할 때 몸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울할 때 몸을 쓰지 않으면 진짜 우울증이 돼요. 이 몸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하다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 더 걸려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긴다고 평소에 즐겨하던 취미나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던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울증이 걸려요. 옛날에 뜨개질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고 공원에 나가서 나무도 보고 물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공상도 하고 있는데 우울하다고 그걸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울증이 되거든요. 몸을 쓰라는 건 활동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활동을 통해서 감각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내 감각 경험을 활성화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돼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목욕을 하는 것도 좋아요. 기운이 없고 마음이 으실으실 추워지는 것 같으면 따뜻한 물로 자기 몸의 온도를 체온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도 풀리고요. 위안받는다는 느낌도 찾아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이기도 하지만 꼭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나는 나무 향이 좋아. 나는 오크 향이 좋아. 나는 꽃향기가 참 좋더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 후각적인 활성화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촉각도 당연하죠. 친구를 만나서 악수를 하고 가볍게 포옹을 하고 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이런 신체 감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녹색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좋은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자연이 주는 위안 중에 녹색이 주는 위안이 굉장히 크다고요. 시각적인 위안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수술 이후에 자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창문이 없는 병실에 있었던 환자보다 훨씬 치유가 빠르거든요. 자연을 가까이 하고 녹색을 많이 보고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치유적일 수가 있다고요. 이런 감각들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자기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몸을 쓰라는 의미에서의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그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심지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마음이 치유되는 데는 그 고유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가족이 가족을 멀리 떠나보냈어요. 천국으로 떠나보내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고유한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상담을 받아도 그 고유한 시간을 당길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는 상실의 아픔, 그러니까 애도의 시간이 한 6개월은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1년, 2년, 3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시간을 몰아붙이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하면 금방 떨쳐질 거야. 이런 거 없어요. 큰 슬픔일수록 그 슬픔이 회복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나면 사람은 분명히 적응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 겪더라도 어쨌든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사람은 반드시 그 이후에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힘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시간을 재촉하거나 왜 빨리 나아지지 않냐고 자기를 탓하거나 나를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변 분에게
너무 막 닥달하거나 이런 태도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아픔, 큰 슬픔일수록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적응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위대해서요. 나는 도저히 그 상황이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도 적응을 해내더라고요.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말로 그 상황이 돼서 이 상황은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보니까요. 또 사라지던데요. 견뎌지더라고요. 또 다른 인생이 있던데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적응 능력, 내 안에 감춰진 힘을 믿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좋아지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자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게 하는 나쁜 생각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는데, 시간의 축을 보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도 그 시간의 축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과거의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우울 반추라고 하는 거고요. 그 우울 반추는 우울증이나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이런 우울 반추는 기분을 전환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활기나 의욕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막 돌아보면 무슨 반성할 거리를 찾고 자기 자신을 어떤 개발을 시킬 수 있는 혹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런 식의 생각 패턴은 진짜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의욕을 꺾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울 반추가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나쁜 생각 습관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시간축을 두고도 하는 나쁜 생각 습관이 있어요. 있지 않은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좋은 상상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먹구름이 꼈는데 태풍이 칠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내가 보고서에 오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거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별거 아닌 것들이나 사소한 것들이 미래에 아주 굉장히 파국적이고 극단적인 재앙이 몰려올 것처럼 상상하는 예기 불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있지 않은 걱정들을 상상으로 키우는 생각 습관들, 이건 불안장애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생각의 유형에는 과거를 부정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이 있고요. 또 미래에 있지 않을 상황들을 재앙적으로 해석해서 생각하는 과도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마치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그런 식으로 자꾸 걱정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종종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막 잘못했는데 거기 원인 찾아봐야겠다고 매달리면 답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일에 최대한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죠.